저는 사실 기록이나 마라톤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이유도 체지방이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러닝 기록은 향상이 됐는데 살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찐 경우가 주변에 많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살이 빠지려면 살이 빠지는 방식으로 러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같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러닝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면 대부분 기록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뛸 수 있는가,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운동을 잘하는 거랑 살이 빠지는 거랑은 별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존에 달리던 방식 대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달리시면 살이 빠집니다. 제가 달리면서 퀄리티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후의 내용은 따로 녹음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살을 빼려고 한다면 빨리 달리기는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많은 분들이 무슨 차이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어야 운동한 것 같고 땀이 많이 나야 지방이 많이 탈 것 같고 숨이 차야 살이 빨리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달리기를 시작하면 항상 숨이 차게 뛰었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운동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만족감은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뛰어도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강도 있게 뛰기 시작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탄수화물의 비중이 커지고 편안한 강도에서는 지방을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게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40분을 죽을 만큼 뛰고 사흘 쉬는 것보다 20-30분을 편하게 뛰고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체지방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보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달리면서 짧은 대화가 가능하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심박수를 보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처음에는 워치보다 몸의 감각을 먼저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짧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코로 숨 쉬면서 뛰었을 때 편안한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뛰면 될까요? 처음부터 1시간씩 뛰실 필요는 없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20분 동안 계속 뛰는 것이 아니에요. 20분이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3분 뛰고 1분 걸어도 괜찮고 2분 뛰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뛰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걷는다고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2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25분, 30분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는 주 3회를 가장 추천드려요. 월요일 뛰고 화요일 쉬고 수요일 다시 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리기는 심폐 능력보다 관절과 힘줄이 적응하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숨은 괜찮은데 발바닥이 아프고 체력은 남는데 무릎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체력은 되는데 하면서 매일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발바닥, 정강이, 무릎 통증 때문에 한 달을 쉬게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동량보다 먼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러닝화입니다. 신발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직접 여러 신발을 신어보고 달려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체중 감량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쿠셔닝이 부족한 신발이나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계속 뛰면 체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무릎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살이 빠지기도 전에 운동을 쉬게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꾸준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용 가볍고 빠른 신발보다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오래 걸어도 편한 러닝화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초보자에게 좋은 러닝화를 고르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뛰는데 오히려 체중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운동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운동했다고 마구 먹으면 더 찌는 게 이것 때문이죠. 30분 정도 달리고 나면 몸이 생각보다 배고파지거든요.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음료 하나, 빵 하나, 야식 한 번이 추가됩니다. 문제는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생각보다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운동량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그렇다고 굶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굶으면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결국 폭식하게 되고 체중은 돌아오거나 더 찌죠. 다이어트는 며칠을 참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유지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운동했다고 추가로 먹는 음식만 줄여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체중계 숫자에
숫자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 달 했는데 왜 안 빠지죠? 두 달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몸은 체중계 숫자보다 먼저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고 같은 거리를 달려도 훨씬 편해지고 허리띠 한 칸이 줄고 입던 바지가 조금 헐렁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체중은 수분이나 식사량으로만 하루에 1, 2kg 정도는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만 보면서 운동 효과를 판단하면 쉽게 지치게 돼요.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지만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뛰었다고 내일 바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운동한 것이 쌓이고 내일 운동한 것이 또 쌓이고 그 시간이 몇 달 동안 이어지면 어느 순간 몸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 러닝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뛰지 않고 20-30분 정도 편안한 강도로 시작하고 주 3회 정도 꾸준히 이어가고 몸을 지켜줄 러닝화를 준비하고 운동했다는 이유로 더 먹지 않는 것.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래 달리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해지고 체지방도 가장 안정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보다 꾸준함을 목표로 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몇 달 뒤에는 지금의 나에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하시게 될 겁니다.